안녕하세요.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. FOMC, BOJ, ECB, 국제유가 상승 등 많은 일이 있었던 9월이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전반적으로 강달러, 신흥국 통화 약세를 보였던 한 달인 것 같은데 환율이 큰 폭으로 움직였던 이벤트부터 살펴볼까요? 첫 번째 국제유가, 두 번째 FOMC 회의입니다. 국제유가부터 생각해볼까요? 월 초 사우디랑 러시아의 감산 연장 발표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91.5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던 것 같아요. 네. 유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. 월 중후반의 빅 이벤트는 아무래도 FOMC 회의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. 예상처럼 매파적이었던 FOMC였죠. 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는 시장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는데요.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무려 4.5%를 돌파했어요. 네. 달러원 환율은 1,350원까지 근접했습니다. 수석님, 환율 계속 오를까요? 10월 달에도 이제 유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유가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. 또 금리도 계속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.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, 또 10월 달에 주목할 이벤트가 또 월 초부터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라서 사실상 휴장이지만 10월 1일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마감일이거든요. 최근에 이제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는데,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일부 기능이 약간 마비되는, 정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,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이제 정부 지출이 안 좋아지게 되고, 그런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거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또 월 초에 이제 호주 RBA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. 호주 RBA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게, 또 RBA가 시작이 되면서, 그러니까 금리가 올리면 아시아 쪽에 영향을 미쳐요. 금리나 이런 것들이. 근데 지난달 9월 달에 RBA가 금리 동결했지만, 물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놨기 때문에, 과연 RBA가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것도 또 관건이고요. 그 다음에 미국 경제지표도 나오죠. 미국 네. 고용지표 나오고 소비자 물가 나오고, 6일날 고용지표, 12일날 소비자 물가, 또 이게 두 지표가 미국 연준의 이제 가장 주목하는 핵심 지표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것도 관건이고요. 월 중순에 중국 3분기 GDP, 한국은행의 BOK 금리 결정되고 금통이죠. 그 다음에 월말에는 한국과 미국, 유로 쪽의 3분기 GDP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0월 달에는 그 3분기 경제 활동을 확인하는 성적표죠. 경제 성적표. 이게 이제 확인된다라는 거고, 그래서 4분기 어쩔 거냐라는 것을 또 기대하는 부분이고, 월말에 이제 유로 22 회의, 일본 BOJ 있고, 11월 1일, 2일 날 FMC가 또 있어요. 미국에. 네. 그렇기 때문에 월말 되면은 3분기 GDP 확인하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ECB나 BOJ, 거기 FMC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월말에 또 경계 심리가 좀 계속 될 수 있어서 10월 달에도 유가,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 성적표, 거기다가 월말에 주요 이벤트들,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아마 경계 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경제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네. 말씀했던 것 같은데, 네네. 수석님께서도 방금 미국 고용과 물가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네네. 그러면 10월에 발표될 9월 경제지표는 어떨까요?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고용과 물가는 다 전월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슬로우해질 거다라고 보는 건데, 일단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취업자 수,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로 20만 명을 계속 하회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전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30만 명 이상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0만 명 이상 나왔었는데, 7월 이후로 지금 19만 명, 18만 명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9월달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명 정도, 16만 3천 명, 그러니까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본다면 실업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고용 시장은 상반기보다 그런 이제 좋았던, 이게 수요가 더 많았던 부분에서 앞으로는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9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비 한 0.3% 정도인데, 이게 사실상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0.6%였거든요, 전월비로. 근데 0.3이라는 거, 그 0.3% 올라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월보다 상승폭은 줄 거고요. 재밌는 점은 이 주거비가 주택 가격에 후행해요.
과거에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은 따라서 렌트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주거비가 올랐는데 주택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떨어졌거든요. 작년 하반기 금리 막 올라가면서.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물가지표, 특히 근원소비자 물가, 특히 주거비, 핵심 지표인 주거비가 근원소비자 물가의 거의 40%이기 때문에 주거비가 떨어진다 본다면 미국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할 명분이 약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예상대로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물가에서도 근원물가, 특히 주거비가 떨어진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긴축을 더 강화하진 않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좀 반락할 수 있고 이 달러로 쏠렸던 자금들이 일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에는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10월 환율 전망 해보실까요? 네, 지금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상단이 1,350원 정도? 근데 거의 다 왔죠. 네. 예상보다 좀 많이 올랐고요. 유가도 올랐고,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. 근데 재밌는 점은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작년 이맘때가 상당히 불안했어요. 9월, 10월 달에. 그 중에서 보통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금리입니다. 특히 장기금리. 이 장기금리는 현재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. 근데 작년 9월달, 10월달에 가장 불안했던 금리가 영국 금리였어요. 영국 길트 금리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장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, 좀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미국 국채 금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의 영국 길트 금리 10년물하고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되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10월 달에는 오히려 많이 올랐고 과도하게 좀 불안감이 좀 커졌거든요. 이 달러 환율 저희가 이제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 한미 금리 차나 경상수지, 유가, CDS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데 지금 9월 달 이어서 10월 달에 위험 회피 구간으로 갔을 때 달러 환율은 1,306원에서 1,356원 정도 레인지가 나옵니다. 10월 달에도 9월과 비슷한 환율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 보는데 다만 작년하고 비슷한다고 본다면 아마 11월 달 FOMC 이후로는 환율이 좀 빠르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단 10월 달 환율은 1,306원에서 1,356원, 평균 1,330원 정도 예상하고요. 유로원 환율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. 유로하고 원하고. 그래서 1,400원에서 1,450원 정도. 엔원 환율은 11월 이후를 좀 기대할 것 같아요. 엔화 자체는. 그래서 엔원 환율도 10월 달에는 890원에서 93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